먼저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개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하는데, 원래 인컴텍스라고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 개인이 얻은 소득은 개인소득세, 그래서 통합되어 써져 있는 나라들도 많지만 저희 나라는 각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만 잠깐 보여드렸고, 일단 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점에 나와 있는 제목이 소득원천설이에요.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을 더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열거주의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열거주의.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지,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예요. 대표적인 게 일반 주식의 매매 차이요. 주식을 팔았다.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대주주 또는 시장 외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과세가 안 돼요. 그 이유는 열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는 열거가 안 돼 있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원칙적으로 과세를 했죠. 그거와 큰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소득세는 항상 열거주의에 좀 입각하고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차량을 팔았다. 차를 다짜고짜 팔았다. 그것도 과세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양도소득세에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열거가 안 돼 있고 사업자가 팔았을 때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이 판 자동차, 뭐 중고나라에서 판 시계 이런 것도 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창 한 2, 3년 전에 이슈가 됐던 비트코인 시세 차익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 이유가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열거가 안 돼 있어서 과세할 수가 없었다. 그럼 법을 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거의 다 소멸됐죠. 이제 소강 상태다. 소강 상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세는 일단 소득 원천설인데, 과연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줄에 소득세법 과세소득은 8가지 소득을 열거해서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다요. 첫 번째는 은행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 그 다음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받은 배당소득. 3번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거의 법인세 내용이랑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소득도 과세 방식이 단기순이에서 출발해서 가감하는 세무조예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잘 못하고 수험생들이 많이 버리는 주제가 사업소득이에요. 저도 좀 후순위로 할 거예요. 법인세 내용과 상당히 겹쳐서 좀 생략돼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근로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그 다음 5번에 국민연금 같은 거 가입하고 이제 연금소득 받았을 때 과세되는 게 연금소득이에요. 연금소득. 또는 개인연금 가입할 수도 있어요. 개인연금. 국민연금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먼저 7번을 보시면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 그 다음 법에 열거한 자산을 팔았다. 특히 부동산 같은 건물, 토지 이런 거 팔았다. 양도소득으로 과세돼요.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항상 양도소득이죠. 그 양도소득은 많게는 2문제까지도 출제돼요. 1차에만 무려 양도소득만 2문제까지 출제돼요. 물론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1문제 이상은 보통 출제된다. 그래서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거의 공개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번부터 7번, 8번, 즉 이제 앞으로 이 소득을 좀 줄여서 2배사, 근연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2배사, 근연, 퇴양을 제외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 소득이에요. 로또에 당첨됐다. 그때 소득세 과세되는데 그 열거한 소득이 기타 소득이다요. 기타 소득. 근데 수험생이 한 가지 오해하실 거는 2배사, 근연, 퇴양의 소득은 모두 기타 소득이다. X예요. X. 그 중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이요. 소득 원천설. 굉장히 중요한 개념.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 가로 문구의 예시를 바로 밑줄을 좀 쳐주세요. 첫 번째가 일반적인 상장 주식 양도 차이.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 차이. 두 번째가 채권의 양도 차이. 그래서 채권과 주식 시장의 좀 활성화를 돕고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사업 소득에서도 배울 텐데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소득세가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거의 반드시 있을 정도로 예외까지도 예외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암기다, 결국은 암기. 그래서 다만자 보시면 원래는 열거주의라 그랬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유사한 소득 또는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IMF 이후에 외국 투자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면서 신종 상품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은 배당 소득인데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서 과세하지 못하는 점이 많았어요. 근데 법이 그 신종 상품을 따라갈 수 없다요. 왜냐면 법은 이제 국회의원이 올려서 정부가 승인받고 또는 기획조정부가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리죠. 그래서 신종 상품에 대해서 똑같이 과세하고자 이자와 배당만큼은 유사소득도 모두 과세하자요. 모두 과세하자. 마치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280페이지의 제도의 취지를 잠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 첫 번째 2는부터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이자와 배당은 사회 발전에 따라서 신종 상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신종 소득도 법 개정 없이도 바로 과세함으로써 과세 공평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포괄주의, 열거주의에 반대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경우에 소득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계속 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만 국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처분이익 같이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경상적으로 그렇게 발생한 소득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다시 예외가 있다. 이제 8가지 소득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2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사업근로, 기타연금, 그 다음에 퇴직양도. 그래서 기타 소득, 퇴직 양도 소득은 일시 우발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열거주의를 채택한 소득세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과세하고 있다요. 과세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열거주의가 원칙이지만 포괄주의가 있고 다시 계속적 경상적 소득만 과세하지만 일시 우발적으로도 과세한다. 결과적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파란색 글씨만 잠깐 체크하시면 두 번째 줄에 현행 소득세법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기에만 체크하시고 예외도 있다요. 예외도 있다.